안녕하십니까. 인민군 24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력입니다. 오늘도 전 북한군 91 훈련소에서 교환수로 활동하던 이현희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1 훈련소에서 교환수를 하던 이연희입니다. 네, 전 시간에 이제 연희 씨가 그 잘 사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면 다 집으로 가고 근무 설 사람이 없어서 이제 둘이서 근무만 서다 보니까 유마치스 이제 관절염까지 생겼다고 했었거든요. 그걸 그래서 이제 병원까지 입원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유마치스 관절염이라는 게 무슨 병이에요? 그 유마치스 관절염이 뭐 일명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는 뭐 유전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갱도라는 자체가 교환 근무장에 있는 자체가 갱도에 물이 항상 습기가 있어서 맞아요. 이게 천정에서 뚝뚝 물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가 많고요. 그 교환 근무장 안에 다 전기마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죠. 전기가 스럭스럭 느껴질 정도의 습기가 같이 섞여져 있어서 엄청 전기가 많이 흐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데다가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하다 보니까 제일 약한 부위를 쳤나 봐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자.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근무가 끝나면 잠을 자야 다음날 또 근무를 설 수가 있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불면증이 심하게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내가 조금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잠을 다시 못 자다 보니까 하악 창고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수면제 앰플이 있다고 하던데 앰플 좀 하나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 막 주는 거 아니라고 나 너무 잠을 못 자서 그런데 좀 그거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하악 창고장한테서 조그만 이렇게 요만한 앰플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까고 코에 이렇게 대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지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그게 약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좀 참아보니까 심장이 쿡쿡쿡 찌르는 느낌이 있더니 어느 순간에 손발이 다 붓고요. 눈이 얼굴 붓고 하더니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손마디가 다 붓고 근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자 부대가 아니다 보니까 가면 다 남자 군의들이에요. 이게 거기에 가면 그래서 군의소에 가면 여자 군의가 한 명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관절이 심한 것 같다고 너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부대에 있으면 쉬지 못한다고 근무설 사람이 없어서 눈으로 빤히 보는데 나 아파요라고 못할 상황이니까 나 훈련소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의뢰서를 써줄 테니까 입원을 해라. 그래서 이제 훈련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기본 원인은 그냥 이게 뭐 습기가 많은 데서 살다 보니까 하면 많이 오는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습기가 많은 곳에서. 그 일명 식당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오래 일하시면 손발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물 많이 만지기 때문에 오는 병이라고. 결국은 그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갱대로 내려가면서부터 그 병이 오기 시작했네요. 맞아요. 근데 너무 또 근무를 많이 서다 보니까. 그러면 그 치료를 얼마 정도 받으신 거예요? 한 달 정도를 받았고요. 뭐 물리 치료도 받고 뼈에 직접 주사를 하는 주사 방법도 있어가지고 무릎에 직접 주사도 했고요. 그 물리 치료도 많이 하고 기본 햇빛을 많이 보면서 안정을 하니까 자연히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같은 또래가 5명인지 4명 정도가 4명인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이게 뭐 줄을 하나를 달던 뭐 급수가 하나 올라가던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뭐 후퇴를 하면 너희들이 더 먼저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나니까 하도 부탁자 애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때 당시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저는 사실 한 가지 진짜 궁금한데 부탁자 아들 그 자녀들은 이제 군에 나와가지고 군 생활 어떻게 해요 도대체? 진짜 궁금하거든요. 대부분요. 저희 교환수 중에도 2명이 부탁자가 있었고 간호사 중에도 한 30명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대렬과 인원에 추가가 되는 인원들이에요. 솔직히 저희는 원래는 딱 7명, 5명이 기본
5명에서 7명이 기본 분대 인원인데 막 10명씩 초과할 때가 있어요. 그 원래는 대렬과에 이름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가끔은 이런 게 있잖아요. 대렬 무슨 검열 같은 거 내려오잖아요. 훈련 전에 내려오면 걔들은 산 건너에 이제 그 무력부 초대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내버려요. 걔들은 결국은 우리 부대에도 한마디로 말하면 적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부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데리고 온 건데 그냥 군복을 입었다 뿐이고 걔네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초모를 해서 군복을 입고 뭐 초모 열차 타고 오잖아요. 걔들은 안 그렇게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다가 아빠가 뭐 부대에서 군복을 갖다 주고 너 이제 이 아저씨 따라서 가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군대라 신병 훈련도 안 받고 온 애들이에요. 신병 기간 전 기간을 집에서 놀다가 그냥 3개월 후에 군복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 훈련도 안 받고 그냥 왔는데 초과했어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대 인원에도 못 들어가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적도 없어요 부대에. 근무 대충 배워요 그냥 대충 배우다가 어떤 애들은 뭐 후방부 군관학교 이런 데를 막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훈련소에서 막 대렬 검열을 오면 초대소에 보내버려요. 한 보름씩 일주일씩 검열 끝날 동안을. 그럼 또 보름 후에 다시 와요. 뭐 유령같이 왔다 갔다 해요 애들이. 그냥 군복만 입었다 뿐이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가. 그럼 군생활 10년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안 해요. 보통 3년이나 4년 정도 되면 남자분들도 대부분 다 군관학교로 가버리고요. 여자들도 대부분 다 간호사로 간 애들은 이제 군의대학 같은 데로 다 빠지고 계약으로 뽑던가. 다 뽑아요. 예. 대부분 6년, 10년 버티는 애들이 없어요. 예. 결국은 부탁자 자녀들 하게 되면 그냥 군대에 나갔댔다는 그냥 그 이력서 하나 잡고 어느 부대에서 어느 부대에서 군생활 뭐 몇 년 했다 이렇게만 남기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게 기본. 하나 찍고 나가야 이제 입당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간부로 이제 등용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이력을 갖추기 위해서 군에 나온다. 그냥 군복만 입어서 군대예요, 걔들은. 별로 훈련도 하는 시간도 별로 없거니와 훈련 시간에 맨날 너 우리 집에 좀 올라와. 쟤 어디 좀 보내줘. 한 1년에 한 6개월은 집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면 집에 갔어요. 지휘관들도 그러면 통제를 못 하겠네요, 걔네. 통제 못 해요. 그냥 뭐 여단장, 전시던 참모장이 그냥 내내 먹이면 그냥 알았습니다니까 군대는 못 보냅니다를 못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대 내에서는 정말 얘기했던 그 어랑에서 온 친구하고 저는 중대 내에서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대장이나 정시대원들이 많이 이렇게 감싸주고 걔네보다는 많이 감싸주고 상국교환소 칭호도 먼저 주고 줄도 먼저 달고 뭐 이렇게 중대에서 많이 복원을 해주지만 그래도 부탁자 애들은 더욱 윗단계에서 노니까 아니 근데 직급을 아무리 많이 빨리 주면 뭘 해요? 뭐예요? 군무만 많이 서는데. 군무만 많이 서는데 걔네는 터급병사 달고도 군무도 안 서고 노는데. 예, 대부분. 결국 군무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군무를 못 서니까 갖다 앉혀놓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니까 못 세우는 거예요. 야 세우지 말라 이러는 거죠. 세우지 말라 그래요. 세운 사람이 욕 먹고. 예, 그러니까 분회장도 안 세우는 거예요, 걔들. 참 이런 애들이 있으면 정말 눈에 쏘죠. 가시같이 보이죠. 그리고 조금 또 뭐 요단에서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걔들 집에 보내서 그걸 구해오거나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쓰니까 애들이 별로 훈련도 많이 안 하고요. 그냥 뭐 대충 지내다가 2, 3년이면 없어지고. 저희 때도 신병 때 보니까 저희가 2군단 간다고 하니까 야가 2군단 소금사단이라고 하니까 우리 3사라고 해가지고요. 2군단 3사. 3사 하게 되면 정말 소금사단 그랬거든요. 간다고 하니까 집에다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가 승용차를 타고 바로 날아왔어요. 항해부터 사리원에. 바로 날아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렬과장하고서 이야기해놓고 그냥 차에다 태워서 바로 데리고 왔어요. 맞아요. 어디를 갔는지도 몰라요 저는. 분명 우리가 같이 간다고 했거든요 2군단에. 근데 바로 어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또 뭐 부모가 뭐가 있으니까 어딜 간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류의 애들이 참 궁금을 했어요. 왜냐면 2군단이나 이런 뭐 1호군단 뭐 전선군단 대부분이 비슷하겠지만 간부 이렇게 뭐 백을 쓰고 올 정도까지 여기 올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네, 그래서 다 노동자 농민의 자녀들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 많이 겪지를 못해요.
또모니 이제 평양에서 오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예, 그런 애들도 뭐 부모가 이제 같이 뭐 간부는 아니고 그래도 평양이라고 해가지고 지간들이 오게 되면 야 좀 잘 살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색다르게 보고 그걸 오히려 그 그림들을 뭐 정치부에서 뭐 쓰고 대려석이나 뭐 이런 거를 쓰면서 조금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항상 긍지를 가지래요. 뭐 근무도 잘 서고 뭐 가끔은 뭐 막 2월 16일, 4월 10일 같을 때는 만수대 거기 정상에 꽃바구니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가면 이제 부대에서 한 2-3명 골라가지고 여자 1명 끼워서 가는데 뭐 그런 정치적으로 막 그런 데는 많이 내세워줘요 중대에서. 그러면 항상 자부심을 가지라고 뭘 자부심을 가져요?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연희 씨가 거기서 이제 김정일이도 만났다고 사진도 찍었다고. 예. 네, 라고 들었는데. 아, 그거는 제가 교환수 때가 아니고요. 제가 교환 근무를 4년서고 이제 독립분대로 갔어요. 아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게 요단 지부 안에 있는 후방분대. 이게 제가 너무 근무 서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조직부 서기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같은 강원도에서 왔다고 되게 많이 예뻐해 주는 그때가 하전사긴 한데 대월석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이렇게 가끔씩 잡통화를 해요. 밤에 이렇게 심심하고 절면 혼나고 하니까 안 졸리게 한다고 전화도 해주고 뭐 이러저러하는 뭐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분이 요새 이제 뭐 방침으로 북한의 남자 인원이 줄고 여자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법용 보초도 이제 여자로 바꾼다는 말이 있더라.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혈관 경비 한 개 분대가 남자로 되어 있지만 이제 한 몇 개월 후에는 여자로 바꾼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단 안에서 이제 대를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너 혹시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고 싶죠. 중대 생활이 너무 막 정치사학도 참가해야 되고 저녁일과도 참가해야 되고 근무도 서야 되고 너무 힘든데 제가 지금 그때 당시 제 직급에서 가면 무조건 하던 사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때 그 당시 그 저직부 서기 외삼촌이 저희 여단 재정과장이었어요. 예, 재정과장이 그 당시에는 정말 정치위원은 못 돼도 뭐 참모장급만큼의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주무르는 그렇죠. 과다 보니까 어디나 돈 주무르는 사람이 제일 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빨이 있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한번 그런 삼촌한테 얘기를 해보겠다 싶어서 해서 중계 몰래 누구도 몰래 지금 계속 뒤로 지금 공작을 하는 거죠 저는. 예, 하고 있는 찰나에 그 후방 경비 분대가 여자로 다 바뀌어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바꾸더라고요. 거기에 남자가 쓰던 이제 생활관이니까 여자가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뭐 세면장 다 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전에 벌써 이게 한 개 분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개 분대를 만드는데 분대장하고 부분대장만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애들 중에서 하고 나머지 전사애들은 다 신입으로 데리고 온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삼촌한테 얘기를 해보겠다고 해서 삼촌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왜 나서냐? 네가 걔하고 뭔 사이인데 그런데 나서냐? 오해할만하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 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왔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때 당시 뭐 그분하고 뭐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럼 일단 좋아하는 사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삼촌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이제 자기 외삼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절대로 누구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 마을시 청소년대에서 이제 뭐 하면 청소년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정말 중대에서 정말 제가 빠지면 근무 설 사람이 없을 거 정도로 근무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대 몰래 그걸 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말을 잘 해서 결국은 이제 후방 경비로 배치가 된 거예요. 솔직히 이제 전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전문병에서 이제 일반 법병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잘 안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후방 독립분대에
이제 2003년도에 독립분대로 간 거예요. 독립분대로 이제 분대장은 따로 하나 있었고 제 위에 이제 1년 위 선배가 하나 있었고 제가 부분대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전사들 이제 6명을 데리고 후방부로 갔던 거죠. 윤희 씨가 인기가 많았네요. 인기보다도 그분이 좋게 봐줘가지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마음이. 그래서 나중에는 좋아했어요. 두 분 그렇죠. 둘이서 예, 그래요? 많이 좋아했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좀 안 돼가지고 이제 무슨 암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아 예. 그래 그 이야기는 또 가슴 아픈 이야기니까 차차 그래갖고, 예. 저희가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분에 의해서 예, 이제 많은 후방부 독립소대로 독립 뭐 분대로 가셨고 예. 근데 후방부 독립분대라고 하게 되면 이제 후방부를 이제 경비를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고 경비. 창고 경비 예. 서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역시 군무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분대장은 근무를 안 서는 거죠. 예, 그냥 버초장 해서 근무 교대만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근무를 안 서서 정말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희 씨도 역시 이제 거기에 가서는 근무를 안 섰겠네요. 안 섰죠. 네. 예. 야 나도 너희 때를 다 걸쳤다. 아. 그래서 그래도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어떤 근무 중에서는 교환 근무가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후방부 근무 선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교대로를 하고 별로 근데 교환대에서는 그래도 사적인 전화도 많이 하고 그쵸, 예. 간부들하고 전화하다 보면 또 인맥도 쌓고 맞아요. 예, 하다 예. 보니까 힘들면서도 나름대로 또 내 발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는 조금 이런 맞아요. 점이 있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버처는 그냥 2시간 꼬박 서 있다가 그냥 교대하는 거고 2시간 동안 밤에 서면 누가 말 거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 이제 졸리고 춥고 덥고 이걸 다 걸쳐야 되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그 삼촌이 그 재정과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재정과장이라는 삼촌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대를 소개하시는 예, 그분이 조직부 우리 소개. 조직부 소개하시는 분이 예. 아 나 좋아한다 하니까 그걸 믿어주던가요. 그런데 그래도 믿어 주셨나 봐요. 아마 그분이 참 연기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연기를 못 냈을 것 같은데 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김정일이가 2000 몇 년도 왔다겠죠? 2004년도 3월 6일에 왔는데 처음에 이제 2001년도에 한번 이제 허위 촬영하고 밤에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이제 여단 회관 다 이제 뜯어서 이제 인테리어 다시 다 하고 이렇게 하던 다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그게 하룻밤에 수습될 수가 없다 보니까 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이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어떨 꼭 오겠구나 싶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뭐 운동장 보수하고 뭐 색칠하고 꽃나무 심고 계속 이런 멋있는 사업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하다가 이제 한 3년이 지나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김정일이 하나 모시겠다고 예. 부대에다가 모시겠다고 예. 3년 동안을 쓸고 닦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쓰고다가 계속해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제 축하 공연 연습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훈련소에서 약간 귀뜸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나 식수하는 사람들 또 걔들 뽑아갖고 터대 뭐 이런 거 다 봐서 뽑아갖고 또 식수하는 연습을 계속 또 한 3년 동안 연습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계속 연습을 하고 미치겠다. 예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04년도에 온 거죠. 안 오면 이제 올 때까지 계속 할 판이죠. 계속. 그러면 이제 만약 김정일이가 안 왔어 예를 들어서 예. 안 왔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할 판이잖아요. 제대되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놓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총을 한번 못 잡아보고 그 삽질만 식수 그 하는 연습만 10년 동안 하다 가는 사람도 아니 있겠는데. 정말로 총 사격 훈련 하는 것보다도 네. 삽쥐고 방망이 들고 운동장 두드리고 막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 기억이. 정말 방망이를 운동장을 왜 두드려요? 이게 비가 오고 하면 또 이렇게 쓸려내리 가고 쓸려내리 가고 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썩비라도 넣고 뭐도 넣고 다져가지고 정말로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만들까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대마다 구간이 있어요. 비가 오면 누가 나오란 말 안 해도 의무적으로 나가서 그걸 또 두드려요. 그게 쓸리지 않게. 그리고 우리 요단이 특수한 게 뭐냐면요. 산에서 공병중대 분들이 계속 갱도를 자꾸 파더라고요. 그 파는데 판 흙이 백토예요. 일반 흙이 아니고 백토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운동장에 깔면 하얗게 보여요. 근데 그게 잘 다져져요. 벽돌 짜는 것처럼. 네네. 계속 그 방망이도 두드리고요. 그다음에 양호장 공사. 무슨 거기다 또 뭐 한 번은 양호장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거 뭐지 메기 네. 예 메기라 그러죠. 메기를 집어 넣었는데 장마가 져가지고요 넘쳐났어요 물이 양모장 물이 네. 그래갖고 넘밭으로 메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대에서 그 넘밭으로 가는 그 길목을 막아갖고 중대에서 한 바퀴씩 잡는 거예요 메기를. 근데 말 다시 양어장에 넣으라는데 안 넣는 거예요. 내가 저를 일단 들어와서 끓여 먹어야 되는 거죠. 안 넣는 거야. 그래서 양어장 거기가 다 넘쳐나고 또 다시 또 넣고 진짜 계속 멋있는 사업을 그러니까 이게 부대 양어장이 없었는데 다 팠어요. 흙으로 파서 만들고. 김종일이가 온다고 예. 하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쵸, 예. 그렇죠. 예.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예. 그러니 군인들한테 그 메기고기 안 먹였으니까 이때다 하고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넘쳐나갖고 다 잡아먹고 갖다 놓으라는데 안 놓고. 저는 김종일이든 김부자가 부대 온다고 하게 되면 기쁜 생각보다도 글쎄 북한 그때 당시에는 기쁘다는 장관님 멋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랬어요. 저희도 눈만 뜨면 맛들이라 그러죠. 네. 그거 계속 들고 삽당 들고. 그래서 교환초들은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가끔씩 나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 그 사람 그 김종일이가 뭐길래 아니 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 하나 오는데 3년 동안 10년 동안 땅을 두드리고 아니 양어장을 건설하고 보여주느라고. 그 사람 한번 웃는 거 보겠다고. 예, 맞아요.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지적 한번 하고 가게 되면 그 부대 책임자는 난리가 나죠. 예, 그냥 뭐 예, 정치범위에 어서 가든 뭐 사형을 당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참 이게 무슨 그건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는 게 다인데 그것 때문에. 그걸로 해서 군인들 막 혹사시키고 있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제대로 잘 먹지도 먹지도 못하는 못하는데. 군인들 뭐 허위사령부나 그리고 이제 92 훈련소나 뭐 평양 지역이라 해서 먹는 식생활이 조금 낫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기를 먹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이제 계속 그런 공사하고 멋있는 사업하고 하다 보면 군인들이 아니 군무 잘 서야 되고 군생활 잘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아첨쟁이들만 드러나고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김부자가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환소 할 때는 이게 공급이 따로 있었어요. 교환소는 이렇게 근무 설 때 절지 말라고 박하사탕을 공급을 하거든요. 박하사탕도 주고 그 목소리가 또 쉬면 안 된다고 계란도 공급해주고 그게 한 2002년도까지도 꾸준히 주더니 2003년도쯤에 되니까 계란을 공급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근데 기름도 줬어요. 원래는 식용유 기름도 줬는데 기름도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박하사탕만 계속 주더라고요. 자 그럼 연희 씨, 자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지금. 네. 한국에서 대한민국 군인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장병들 본 적이 없어요? 예,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요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장병들하고 자주 만나요. 아, 안보 강의를 다니면서 네. 자주 만나는데 갈 적마다 느끼는 게요. 네. 야 정말 대한민국 장병님들이 먹고 계시는 그 밥, 그리고 반찬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북한은 3대에 걸쳐 가지고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게 자기들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북한 군인들이나 인민들한테 먹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그걸 다 해결하고 남았어요 이제는. 맞아요. 예, 너무나도 진짜 행복한 삶들을 살고 그냥 있거든요. 일상생활인데. 그래서 그 우리 대한민국 장병님들 볼 때마다 야 북한에 있는 군인들도 이런 밥에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군생활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영양실조도 없을 거고 10년 동안 죽는 군인들도 없을 거고 배고파서 정말 산에 올라가서 풀 잘 못 뜯어먹고 죽는 군인들도 없을 맞아요. 거고 이런 생각하면 갑자기 내 마음이 막 속을 퍼지고 눈물이 나올 때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 생활 느끼면서 하루빨리 저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